자, 오늘은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선은 도형의 닮음이라는 거는 1학년 때 배웠던 합동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합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도형을 비교를 해야 두 도형이 완전히 서로 똑같이, 얘를 내가 그 위에 있는 도형에다가 겹쳐놨을 때 포개어지면 그 관계를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닮은 도형도 두 도형이 우선 나와야 돼. 두 도형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배워볼 거예요. 수학적으로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두 도형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켜서 다른 도형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포개어놨을 때 완전히 일치하면 걔를 닮은 도형이라고 해요. 걔네 둘의 관계를. 다시 둘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켜가지고 다른 하나와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걔를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가 이렇게 써주면 둘 중에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 줄이거나 해서 둘이 서로 완전히 포개어질 때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이제 그 닮음 중에서 좀 예를 들어가지고 좀 닮음의 성질이라든지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지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는데 A, B, C하고 D, E, F를 그려놨습니다. 내가 요거를 5cm, 얘가 3cm, 얘가 4cm인 도형을 그렸고요. 오른쪽에다가 요거를 2배를 늘려가지고 10, 얘 2배 늘려서 6, 얘 2배 늘려가지고 8이 나는 이 삼각형을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듯이 얘를 그냥 2배 쭉 늘렸다고 했어. 그럼 당연히 서로 닮음이에요. 얘를 축소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둘 중에 얘를 확대시키면 당연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늘리거나 줄여서 다른 한 도형과 같아지게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지금 삼각형 썼으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 얘네 둘이 지금 우리가 관계를 좀 써보게 될 건데, 두 삼각형에서 지금 A, B에 대응되는 얘를 늘린 지금 변이 뭐가 되냐면 DE가 돼요. 당연히 A, B에 대응되는 변은 DE가 됩니다. 그 다음에 BC에 대응되는, BC를 늘려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BC가 늘리면 당연히 EF와 포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BC에 대응되는 변은 변 EF, 변 AC에 대응되는 변은 변 DF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변만 있을까? A에 대응되는 각 A, 점 A에 대응되는 당연히 점은 점 D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선분 AB, 변 AB에 대한 대응변은 DE가 되겠죠. 이런 애들 우리가 당연히 대응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순서에 맞게 지금 잘 써주긴 했는데, 점 A에 대응되는 점 D를 맨 앞에 써주시고, 그 다음 B에 대응되는 점 E를, 그 다음 C에 대응되는 점 F를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써주셔야 돼요. 혹시 이 순서가 뒤엉키면 틀리게 됩니다. 닮음이라고 부르는 내가 이 대응점들을 잘 각각 써주셔야 돼요. 합동도 마찬가지였죠. 닮음에서 똑같이 대응되는 이 점을 순서대로 써주시고, 닮았다의 영어가 시밀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앞글자를 따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S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써줍니다. 이 의미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닮은 기호를 써가지고 S를 니은 형태로 써주시고, 그 대응되는 점의 순서대로 내가 이렇게 써주시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얘랑 닮음이다라고 하면 3번 BC에 해당되는 요 닮은 변, 이 대응되는 변이 어딜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뒤에 있는 2개, EF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내가 써주시고,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몇 배를 확대를 했냐면 왼쪽에서 2배를 확대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1대 2의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닮음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닮음비가 1대 2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비를 항상 닮음비라고 쓰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내가 2배를 확장을 했는데 길이는 얘네들이 다 2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각을 좀 볼까요? 각 같은 경우에는 요놈 각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요게 얘 다 2배씩 늘어났으니까 요 각도 2개의 동그라미래요 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3개 더해서 180도였는데 이 삼각형을 내가 각을 각각 2배씩 늘리면 다 더해가지고 360도가 돼요. 당연히 삼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다 2배 또는 일정하게 늘어났는데 각의 크기는 변화가 되면 안 되겠어요. 각의 크기가 변화가 되면 이렇게 있다가 벌어지게 되므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당연히 변만 늘어났고 각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2개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얘가 동그라미 각이었다라고 하면 대응되는 각의 크기도 동그라미, 얘가 가위면 얘도 가위, 얘가 세모면 얘도 세모의 크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모든 변의 길이가, 즉 길이 b가 일정하게 늘어났어야 됩니다.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길이 b가 일정하게 늘어난 거예요. 얘가 2배, 얘도 2배, 쟤도 2배. 그래서 닮은 b가 1대2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만 늘어났어요. 각의 크기는 일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면 도형일 때의 닮음인 상태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입체 도형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체 도형은 책에서는 옆에 이제 확인이제 나와 있긴 한데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를 내가 모든 변을 다 2배씩 늘려가지고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변이 요거에 해당되는 변으로 지금 갔어요. 얘가 2배 늘어났고 요거에 해당되는 변이 여기다 내가 그렸습니다. 다 2배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요 앞면에 해당되는 그 면과 앞면에 해당되는 요 면은 서로 닮음 도형이에요. 왜? 얘도 2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배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요 사각형 도형을 2배 늘리면 요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일정할 거고 해당되는 대응되는 그 면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닮은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닮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도 다 동일하게 될 거고 모양은 다 동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입체 도형일 때의 성질입니다. 우선은 평면 도형일 때만 정리를 좀 하면 변의 길이는 항상 길이 b가 일정할 거고 각의 크기는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고 각의 크기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닮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닮음의 이용을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확인이제 잠깐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두 사각형은 이미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닮음이니까 B에 대응하는 대응점은 F일 거고 C에 대응하는 게 G, D에 H, A에 E 이런 식으로 각각 잘 맞춰서 써줬을 거예요. 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닮은 B를 구하라고 했어요. 닮은 B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 B니까 우선은 둘 다 알려준 변을 보니까는 BC랑 FG가 서로 지금 둘 다 알려준 대응 변입니다. 당연히 12대 8일 거고 대응되는 이 닮은 B는 항상 가장 작은 정수비를 나타내야 되므로 서로 약분하면 3대 2. 두 사각형의 닮은 B가 3대 2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먼저 써준 얘부터 써주고 뒤에 요거 써주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써줍니다. 두 번째, 변 AD의 길이와 그 다음에 GH의 길이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GH의 길이, AD 한번 길이 구해봅시다. AD에 대응하는 변이 AD만 사실 얘네들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게 EH니까 EH에 해당되는 게 AD에 해당되는 거겠구나. 그럼 요거를 모르니까 X라고 잡았을 때 X에 해당되는 게 저쪽 지금 닮은 삼각형에서 6인데 지금 얘랑 닮은 B가 똑같이 3대 2가 되어야 되므로 당연히 X는 3배 늘어났으니까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GH도 구해볼게요. GH는 요거에 대한 길인데 요거를 Y이라고 잡았을 때 대응되는 변을 15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15대 Y, 큰 거 대 작은 거의 지금 비율이 3대 2구나. 당연히 Y 값이 10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D가 9, GH가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 C의 크기와 각 H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각 C의 크기를 우선 구해봅시다. 요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각이 당연히 G이므로 각의 크기는 동일함으로 66도가 될 거고 H에 해당되는 요 각의 크기가 D에 되므로 H에 해당되는 게 D니까 당연히 85도가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들이 대응되는 대응변, 그 다음에 대응 각의 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닮음의 위치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닮음의 위치는 사실은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진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좀 알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돼요. 닮음의 이제 관계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두 삼각형은 이미 닮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E, F가 서로 닮았다라고 우선 해놓을게요. 두 삼각형이 서로 닮았는데 대응되는 A와 D를 연결을 쭉 점선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E하고 B를 연결 쭉 해보고 F하고 C를 쭉 연결했더니 어떤 이 연결된 선들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태가 될 때 요럴 때를 우리가 닮음의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대응되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그 연결된 그 선이 한 점에서 딱 모이게 되면 그 관계를 우리가 닮음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을 우리가 닮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을 때의 특징을 우선 좀 살펴볼 건데 두 삼각형이 내가 1대2 닮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A, B에 해당되는 요 변과 D, E에 해당되는 요 변의 길이가 1대2가 되는데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A, 첫 번째 닮음 도형까지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D, 두 번째 닮음 도형까지의 요 길이 B가 1대2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건 나중에 우리가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긴 할 텐데 닮음이 어떻게 될 때 닮음이 되냐에 따라 배우게 될 텐데 요 삼각형 그대로 연결하고 그대로 연결했을 때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한 요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앞에 있는 요 각도는 그대로 가만히 두시고 쭉 더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가서 2배를 더 늘렸더니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낑겨있는 요 삼각형에 해당되는 A, B에 해당되는 요 변이 그렇게 늘린 저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도 대응되는 변이 T2가 되는데 얘네들이 1대2니까 당연히 다른 변도 1대2, 다른 변도 1대2의 닮은 비를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삼각형까지 1일 때 이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삼각형까지가 2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삼각형하고 두 번째 삼각형은 1대2 닮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내가 지금 B하고 E를 연결했지만 C하고 그 다음에 F하고 연결한 이 노란색 두 개도 당연히 1대2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거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간 지금 A, B와 그 다음에 대응되는 점 D는 항상 서로 평행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닮음의 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요. 대응되는 각의 크기가. 이거는 이제 겹쳐 있으니까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겹쳐 있는 요 각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당되는 각이 요거 해당되는 각이므로 당연히 동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A, B하고 D가 지금 서로 항상 평행일 거예요. 그럼 얘뿐만 아니라 지금 AC하고 DF도 서로 평행입니다. 또한 이런 위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BC하고 EF도 서로 평행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해요. 첫 번째,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각각 떨어진 각 삼각형까지의 거리 B가 중심으로부터 각 삼각형까지 떨어진 거리 B가 바로 두 삼각형의 닮은 B와 일치할 겁니다. 자, 중심으로부터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삼각형,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삼각형까지의 거리 B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닮음의 위치에 있을 때
두 삼각형에 대응되는 삼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각형도 그렇고 중심의 위치에 있을 때, 닮은 위치에 있을 때 대응변이 서로 평행하게끔 그려집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삼각형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닮음의 중심이 바깥에 지금 그려지긴 했지만 내가 삼각형을 정삼각형 같은 거 하나 그려주시고 안에다가 이렇게 정삼각형 같은 거 하나 좀 그려놓을게요. A, B, C, 그 다음에 D, E, F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E, F는 서로 닮음인 상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둔 거예요. 서로 닮음이어야만 닮음의 중심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A랑 D랑 서로 대응되는 변이니까 연결해주고 B랑 E랑 연결해주고 C랑 F랑 연결했더니 이렇게 삼각형 내부의 닮음의 중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이 작은 삼각형까지의 거리랑 중심으로부터 이 큰 삼각형까지의 거리,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의 닮은 B하고 일치할 거고, 닮음의 위치에 있을 때 BC랑 요거에 해당되는 EF가 서로 당연히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삼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볼게요. 이거 둘이 서로 닮음이 그러면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요 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짧은 변일 거라서 연결을 좀 이렇게 쭉 해볼게. 그 다음에 직각하고 직각 이렇게 연결해보고 남은 변하고 남은 각하고 남은 각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점하고 점을. 그랬는데 요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나요? 아니에요.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얘네들이 닮음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닮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닮음의 중심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삼각형이 도형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멈췄는데 되게 그렇게 예쁘게 각각의 대응되는 점을 쭉 연결했더니 한 점에서 모이는 이런 상태가 되게끔 딱 멈췄을 때 그때를 우리가 닮음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닮음의 위치가 얘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돈다거나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럼 닮음의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얘네들의 닮음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야. 닮음이지만 예쁘게 딱 멈췄을 때 딱 그때가 닮음의 위치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닮음의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둘이 닮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쁘게 딱 멈췄을 때 그럴 때 특징을 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얘네가 닮음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냥 두 삼각형의 경우는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서로 닮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는데 각각의 각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이야. 그럼 각 C는 당연히 180도에서 동그라미 세모 빼면 되는 거고, 각 F도 180도에서 동그라미하고 세모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각 C하고 F도 서로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면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크기만 살짝 변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각 세 개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두 삼각형은 당연히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 서로 닮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C의 값을 알지 않아도 두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만 알면 C는 계산해서 당연히 나오게 될 테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앵글 두 개의 그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AA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삼각형 A, B, C와 세모 동그라미 나머지가 그대로 삼각형, 이거 CDF라고 썼네? 미안, 이거 E라고 쓸게요. EDF, EDF랑 지금 서로 닮음이구나.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응되는 변을 꼭 써주시고, 나중에 이제 각각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를 알려주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닮은 비까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두 삼각형을 겹쳐서 그려놨는데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아니더라. 이 작은 거하고 이 사각형이 아닙니다.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낑겨 있는 서로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B, 얘는 지금 서로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M만큼, 그 다음에 N만큼 M 대 N으로 늘렸어요.
이렇게 내가 알파벳으로 썼지만 실제로 여기를 3대4라고 놓으면 여기도 3대4만큼 얘가 3일 때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일 때 얘가 4가 되는 만큼 늘려간다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내가 아까 닮음의 중심을 이용해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그래서 얘가 두 변의 길이 b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걸 우리가 두 변의 길이 b, s, 그 다음에 그 끼인 각 a, s, a, s 닮음이라고 해요. 합동에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얘는 닮음으로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변의 길이 b와 이제 써볼게요. 두 변의 길이 b. 얘들아 길이가 아니라 길이 b가 일정한 거예요. 위에 거가 2배 늘어났으면 밑에 것도 2배 늘어나야 돼. 위에 게 3배 늘어났으면 얘도 3배 늘어나야 돼요. 얘가 3배 늘어났는데 밑에 게 2배 늘어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길이 b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의 크기는 같을 때 이때 우리가 서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SAS 닮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삼각형 그려놨는데 A, B에 해당되는 D, E가 닮은 B가 M 대 N 똑같이 일정하게 늘어났고요. M 대 N으로 다른 애들도 M 대 N으로 다른 애들도 M 대 N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가 2배나 3배로 확장을 팍 시킨다면 당연히 모양이 똑같아지겠죠. 2배 확장을 시킨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 B가 똑같다라고 해서 SS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길이 B가 일정합니다. 세 변의 길이 B가 일정할 겁니다. 자, 길이는 길이 B가 일정해야 되고 각은 각도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안 나왔고 각도가 그냥 일정했겠죠. 두 번째는 길이 B가 일정하고 각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는 세 변의 길이에 비해 길이 B가 일정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닮음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이런 삼각형의 닮음들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의 닮은 공식을 좀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좀 응용인데 이거를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소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계속 나오고 앞으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된다면 계속 써먹을 공식이니까 좀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큰 직각삼각형 ABC에서 A가 직각인데 그 직각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딱 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다시 그려서 나온 이 직각삼각형이 또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쪽 작은 요각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각을 가위라고 얘기를 하면 직각 동그라미 더해서 90도예요. 얘가 90도니까. 근데 큰 삼각형에서도 이미 여기가 90도니까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고 동글 직각이니까 얘랑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므로 여기가 가위. 그러면 직각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가위를 가지게 되니까 직각 동그라미 가위, 직각 동그라미 가위, 그 다음에 직각 동그라미 가위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세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다 닮음이에요. 그럼 이런 관계가 될 때 위에 있는 여기가 직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공식이에요. 자, 이런 직각 삼각형이 세 개가 모두 다 직각일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C의 제곱은 밑에 있는 B에서부터 출발한 C의 제곱, 이 산이라고 생각하면 산의 왼쪽 산의 제곱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곱과 같습니다. 자, 이런 성질이 나와요. 그럼 왼쪽만 있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도 있어요. 다시 C에서부터 파생된 오른쪽 산의 제곱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산의 제곱은 C로부터 밑변의 가장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곱 y 곱하기 a.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 자, h, 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h를 제곱하면 h로부터 나누어진 양변의 길이 x 곱하기 y.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증명을 좀 해볼게요. 아니, 이거를 무턱대고 이렇게 외우자면 당연히 힘든데, 우선 어떻게 저런 공식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왼쪽에 있는 ABH 요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당연히 큰 삼각형 ABC랑 서로 닮음이에요. 닮음이니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겠지. 대응되는 변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우선은 이 파란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 동글가에 해당되는 게 C예요. 그치? 그러면 이 C에 해당되는 게 동글가인데 큰 삼각형에서도 동글가에 해당되는 게 A인 거야. 아, 그럼 작은 거랑 큰 거랑 C 대 A의 닮은 B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변도 C 대 A겠네. 자, 그럼 봅시다. 이 작은 삼각형에서 동글 직각에 해당되는 게 X야. 작은 거에 X가. 큰 삼각형에서도 동글 직각, 그러면 직각 동글에 해당되는 게 C니까 당연히 요놈 둘의 비율도 C 대 A가 되겠네?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정리를 하면 AX가 C의 제곱이 나오는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당연히 1번. C의 제곱이 AX 이게 된 거지. 자, 두 번째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삼각형 아니고 오른쪽 삼각형을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이 빨간 삼각형하고 큰 ABC하고의 닮은 비를 좀 보겠어요. 대응되는 변을 좀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글가에 해당되는 변이 B야. 빨간색에서 B.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동글가에 해당되는 게 A구나. 그러면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가에 해당되는 게 Y인데 큰 삼각형에서 직각가에 해당되는 게 B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AY는 B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증명을 좀 해볼게요. 세 번째는 H의 제곱은 XY인데 이번에는 파란색하고 빨간색 속치로는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파란색 입장에서 직각가에 해당되는 게 H 길이입니다. 파란색에서. 그럼 빨간색에서 직각가에 해당되는 게 직각가위가 여기죠. 그래서 H랑 Y가 대응되는 변인데 n의 길이 B는 파란색에서 직각 동그라미가 X인데 빨간색에서 직각 동그라미가 H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치니까 XY는 H제곱 이렇게 나와서 세 번째 정리까지 좀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매번 내가 이렇게 세 삼각형 중에서 두 개가 닮음이니까 대응되는 변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식으로 이용해서 이걸 이제 계속 외워서 확인을 할 거예요.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왼쪽 산의 제곱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X와 A, 즉 거기 B에서 올라간 산의 제곱은 B에서부터 짧은 변과 긴 변의 곱과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C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시작된 산의 제곱은 자, 거기서부터 나온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 곱이 같아요. Y랑 A.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낑겨있는 요 H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X와 Y의 곱과 같습니다. 요게 새로 배우는 세 가지 공식이에요. 왼쪽 산의 제곱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짧은 변과 긴 변의 곱. 오른쪽 산의 제곱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짧은 변과 긴 변의 곱. 이렇게 들어가요.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으로 갈라진 두 밑변의 길이와 길이 곱과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닮은 공식은 아니고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가 직각이니까 C 곱하기 B를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C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마찬가지로 밑변을 예로 뒀을 때 높이가 수직으로 꽂아놓은 H랑 똑같으니까 A랑 H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2분의 1, 2분의 1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고 나면 결국에 C 곱하기 B는 A 곱하기 H다라는 게 나옵니다.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네 번째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식까지 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왼쪽 산의 제곱은 왼쪽으로 파생된 짧은 변과 긴 변의 곱. 오른쪽 산의 곱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짧은 변과 긴 변의 곱, 그 다음에 가운데의 곱은 양쪽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직각끼리 만나는 두 개의 변은 직각끼리 이렇게 수선으로 만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C 곱하기 B는 A 곱하기 H다. 이렇게까지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